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이 너무 빨라졌다고. AI가 빠르고 시스템이 복잡해졌고 인간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이 문제를 기술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을 먼저 봅니다. 머스크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인간의 뇌는 이 환경을 위해 설계된 적이 있었나? 인간의 뇌는 정확함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계산하기 위해서도 수십 개의 변수를 동시에 다루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가장 잘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살아남는 것. 위험을 먼저 감지하고 당장의 보상을 선택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미루는 것. 이건 결함이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진화의 결과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구 영화 머니볼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단장 빌리 빈입니다. 빌리 빈은 야구를 압니다. 선수였고 실패도 겪었고 야구판의 감과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단장이 되고 보니 현실은 분명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스타 선수도 없습니다. 같은 리그에 뉴욕 양키스가 있습니다. 이때 야구계의 상식은 분명했습니다. 선수는 베테랑 스카우트의 감으로 뽑는다. 눈빛이 다르다. 저 선수는 될 것 같다. 빌리 빈은 이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을 바꿉니다. 이 감은 항상 같은 판단을 내리는가? 그래서 그는 사람의 감 위에 구조를 얹습니다. 숫자와 기준, 반복 가능한 판단.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흔들린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경기가 아닙니다. 빌리 빈이 혼자 복도를 걷는 장면입니다. 이기고 있어도 지고 있어도 그는 경기장을 보지 않습니다. 그가 경기를 보는 순간 감정이 판단에 끼어들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보스턴 레드삭스가 돈도 명예도 복수의 기회도 모두 제시합니다. 그는 거절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차 안에서 딸이 녹음해준 노래를 듣습니다. 서툰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 이 장면이 참 좋았습니다. 성공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방식을 끝까지 받아들이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의 사고는 이 장면과 닮아 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서 판단을 빼앗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 위에 구조를 올려놓습니다. 이 문제는 우주 영화에서도 반복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주인공은 전직 우주비행사 쿠퍼입니다. 쿠퍼는 유능합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훈련도 완벽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들은 기계가 고장날 때가 아닙니다. 쿠퍼의 감정이 판단에 개입될 때 찾아옵니다. 그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머피. 인류를 살리기 위해 그는 딸을 두고 지구를 떠납니다. 그 선택이 옳다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 선택을 배신으로 받아들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쿠퍼는 우주에서 딸이 보낸 메시지들을 한꺼번에 보게 됩니다. 아이였던 딸이 어른이 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삶을 살아가는 장면들. 이 장면에서 쿠퍼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은 이후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확률보다 계산보다 딸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판단의 중심을 흔듭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늙어버린 딸, 임종을 앞둔 머피를 쿠퍼가 바라봅니다. 딸은 말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죽는 걸 보러 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다른 사랑을 찾으라고. 그 순간의 쿠퍼 눈빛에는 후회, 미안함, 안도 그리고 놓아줌이 한꺼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장면이 참 좋았습니다. 인류의 영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가 비로소 판단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들은 AI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기계를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말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아름답지만 항상 정확하지는 않다고. 머스크도 같은 결론에 닿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꿉니다. 판단을 개인에게서 떼어내 시스템 안에 남깁니다. 체크리스트, 프로세스, 표준화된 기준. 이건 인간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생각은 한 권의 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사피엔스는 말합니다. 인간은 진실보다 생존에 유리한 이야기를 선택한다. 머스크는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전제로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머스크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회사 이야기이고 조직 이야기이며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중요한 결정을 사람의 컨디션과 감정에 맡기고 있지는 않은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흔들려도 괜찮은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까?